예, 반갑습니다. 이병석 경정입니다. 참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 같은데요. 그 전에는 여러 뭐 세미나나 학회나 기타 많은 장소에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드론에 대응되는 안티 드론. 나중에는 제 작년부터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안티 드론 이외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오늘은 저에게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첫 강연에서 하셨다시피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기술 분야, 또 안티 드론과 관련돼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분야에 좋은 시간들을 이렇게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현직 경찰관이고 또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 외곽에, 그러니까 드론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안티 드론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 단계인 어떤 법률 부분과,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드론의 어떤 탐지, 식별, 무력화, 그 다음 이후의 단계, 이 무력화 단계까지 안 됐었을 때 우리가 어떤 법적인 조치나 기타 다른 조치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어떤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 법률적인 측면, 그리고 방어적인 측면에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 소개는 뭐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운데 있는 저고요, 경찰관 복장을 가지고 있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드론 생명을 살리다라는 책을 저술을 했고, 그다음 지금 경찰관 중에 크게 많지 않은 과학기술인으로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학기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많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어떤 자격증이나 기타 서류들 중에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나름대로 미래 발전적으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게 이 과학기술인 카드가 돼서 늘 그냥 저희 소개를 하라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이 카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학기술인으로서 뭔가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소양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이제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는 좀 덜 부끄러운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드론과 관련된 이제 발표를 했던 그런 장면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티 드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건 대드론이라고 하는 건데, 대드론 아마 기술적으로는 방금 발표하셨다시피 레이더나, 그 다음 RF 장치나, 그 다음 제머나, 그 다음 기타 여러 가지 장비들에 의해서 어떤 군사적인 목적이나 기타 주요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경찰이나, 그 다음에 군이나,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이나 국정원 대테러센터나 기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법 드론이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면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그에 관련돼서 토론을 하고 했던 그런 기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던 드론 테러 대응 컨퍼런스, 저게 아마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때 뭔가 불법 드론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현 체제의 법적인 어떤 미비점, 그 다음 앞으로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논의하는데 저희 기폭제가 돼서 여러 군데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오늘 참 소중한 게 저 다음에 또 이제 발표를 하는 실제 김포공항이나 기타 공항에 안티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탐지 장비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국토부에서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안티 드론 장비를 실증 테스트하는 이런 기관의 발표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참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대드론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오늘부터,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요, 오늘부터 이 안티 드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서 표현 자체를 정확하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티 드론은 드론을 싫어한다, 드론과 반대된다, 아니면 드론에 대한 대응된다, 이런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군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군에서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체계를 얘기를 할 때, 그때는 이제 군에서는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러에 대응되는 개념을 대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법 드론에
불법적인데 대응하는 개념을 사실 대드론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고요. 카운터 UAS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소중한 자리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주어진 한 2, 3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의 어떤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 중에 불법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대드론 생태계가 어느 정도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생태계를 잠깐만 이제 훑어보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조금 보완해야 될지 할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드론이 활용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어떤 그림들을 쭉 찾아보니까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아마 그 10개년 계획인가 그쪽 제 자료에서 2페이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돼 있던 걸 한 페이지로 묶었습니다. 참 이게 다양하게 공중, 육상, 뭐 수상, 수중 이렇게까지 다 나누어서 여기 나와 있죠. 드론 택시, 드론 자가용, 뭐 PAV, AAV, 그다음에 이제 UAM까지 다 총괄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모든 드론 활동에 대한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대드론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드론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똑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이제 좀 짚고 나갔으면 하는 게 오늘 이 컨퍼런스에 대한 그 제가 참여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티드론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착한 드론이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어떤 역할들에 대한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제 대드론이라는 표현을 조금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머지 생태계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이동체 현황을 조사해서 포스터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자료는 국토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대한민국의 드론과 그 다음에 대드론, 그 다음에 기관 학계의 어떤 그 실태를 국내 생태계 지도로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국토부의 자료는 306개의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306개가 중복되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는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죠. 그죠? 드론이.com 그쪽 홈페이지에 무료로 지금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인데, 여기 935개의 전 세계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왼쪽에 있는 항공우주원에서 만든 자료 중에 그 대드론과 관련된 자료는 세 번째, 오른쪽 세 번째에서 그 밑에서 보면 저기 AD라는 밑에서 세 번째요. AD라는 저기 장비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물론 여기는 이제 무인 이동체에 집중을 해서 이제 선택했던 그런 자료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작년까지는 없었죠. 2020년도에 새롭게 저 밑에 아래쪽 왼쪽 아래쪽 부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 드론과 대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생태계를 보시면 뭐 기체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분야 이렇게 쭉 나눠져 있지만 올해는 유독 왼쪽 아래에 안티드론 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2020년 5월달 자료인데요. 5월 이후에 사실은 국내에서 지금 중소기업으로 제머를 만들고 그다음에 탐지 장비를 개발하고 하는 몇몇 기업들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태계 지도에 안티드론 이런 어떤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올해 이 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조금 더 국내의 안티드론 시장들이, 그다음 대드론 시장들이 조금 더 크게 형성되고 좀 집중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편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그 카운트 드론 해놓은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 카운트 드론이라고 그러고 또 카운트 UAS라고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국내에서만 안티드론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카운트 UAS나 카운트 드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 중에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기업들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사실은 여기에 국가대표 주자로 한 군데라도 들어가야 그 이외의 어떤 대드론과 관련된 있는 국내 시장이 좀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방금 직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그 레이더 장비를 쓰는데 지금 현재 국산 기술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선의 기술을 받아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이제 국산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 워낙 크니까 대부분 방산 쪽이고 국방, 안보 이런 데 관련이 돼서 시장이 무지무지 큽니다. 무지무지 큰데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그 밑줄 꺼놨던 어떤 영국의 블라이트사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대드론의 선두주자들이 국내 시장에 이렇게 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사실은 국내 시장에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법률적인 얘기도 하고 이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뭐 드론이닷컴, 드론 인더스트리 인사이트에서 이렇게 카운터 AS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만큼 사실은 여기도 관심을 많이. 올해 자료죠. 올해 자료 2020년도에 드론이닷컴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공개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게 조금 그 드론 관련된 산업에서 발전하겠는가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카운터 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 시장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UAM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왼쪽 편에 UAM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 강조를 하는 그런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카운트 드론 테크놀로지 쪽에도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정책적으로 국가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례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고, 특히 뭐 사우디 유전 이쪽으로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아서 아마 진행이 됐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조금 그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뭔가 한 장면으로 좀 소개를 할 수 없을까? 국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어떤 데 집중이 돼 있을까? 하고 전 세계에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이 자료가 대드론을 설명하기에 가장 요약하고 함축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가 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보시면, 그러면 국내에 정책적으로 지금 대드론과 관련해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좀 설명을 해달라. 얘기를 하면 이 자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왼쪽 편은 보시면 제가 제일 위에 파란색으로 요약을 해놨죠. 탐지 장비죠. 디텍트하는 장비인데 RF 탐지기입니다. 그죠? RF 탐지를 해서 저 탐지합니다. 그러면 RF 탐지하면 탐지된 걸 어떻게 하죠? 이제 무력화는 제밍해야 되는데, 밑에 탐지기 RF 디텍터 밑에 4개 돼 있는 게 사방향으로 해서 4X 제모입니다. 그러면 탐지하기 전에 EOIR 가운데 세 번째 EOIR 달아놨죠. 요게 이제 탐지하고 하는 장비들이죠. 그 다음에 RF 장비에 이 세 가지를 다 복합시켜 놨습니다. RF 장비, EOIR, 그 다음에 제모,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레이더까지 다 장착해 놓은 거죠. 이 장착하고 마지막에는 다 이제 더블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탐지, 식별, 그리고 어떤 무력화, 이 단계 전체 총합해서 해놓은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그 다음에 또 산업계에서 기타 많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이렇게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어떤 법적인 부분들이나 규제 단속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초점을 좀 맞춰야 될까 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요 4가지의 어떤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대드론에 대한 대드론의 관점은 중국 DJI 드론에서부터 이제 어떤 취미용 드론에서부터 아니면 조금 큰 상업용 드론 한 요 정도 수준에서 얘들이 국가 중요시설이나 VIP나 기타 다른 부분에 어떤 테러를 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시설 보호를 위해서 그런 드론들을 조금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느 정도 일부에 불과하고 가능성이 좀 많은데 불구한 거지, 그 위에 나머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은 이제 군에서 경량 무인헬기죠. 경량 소형헬기, 유인헬기를 무인화로 바꾸고 그걸 군에서 전략 자산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공격형 소형 무인헬기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미 육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하고 있는 군에서 대테러 적용용이죠. 그러니까 폭파 자폭용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중국에서 하와라는 기업에서 지금 공격용은 아닙니다. 산불 예방용 파이어볼더하고 그 다음에 무기도 달고 하는 용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여기 레이싱 드론, 기타 이런 것들을 이런 면에 있어서도 그냥 대드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공격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조금 간단하게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드론과 관련돼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 LAH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방위산업체 위주로 사실은 우리가 공격을 하면 상대방에는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상대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격용은 당연히 대드론의 어떤 대상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이게 가장 위협적인데 이쪽에 관련돼서는 군 이외에는 나머지 별로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블랙호넷이라고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현재 특전사에 아주 많은 세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다른 기관 이름 얘기하지 않겠지만, 중요 기관에서도 이걸 지금 몇 세트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한 대가 아니고 세 대가 이제 지금 국내에서는 블랙호넷 파는 게 세 대가 1억 5천에 이렇게 한 세트로 해서 팔게 되는데, 이런 어떤 탐지 장비, 우리는 정찰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어떤 소형 헬기용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탐지를 한다 그러면 이거 막는 게 오히려 더 대드론 관점에서 훨씬 더 힘들 것 같다 하는 입장이고요. 이건 작년에 중국 선전에서 전시회 가서 직접 보고 왔던 건데요. 이거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유튜브에서 나와서 폭파시키고 차량 폭파하고 하는 그런 함이라고 다르게 실제 산업용 드론입니다. 산업용 드론. 이렇게 모듈용으로 갈아 끼워서 어떤 때는 인명 구조용으로 활용을 하고 어떤 때 무기용으로 활용을 하는데 실제 버젓이 소총을 장착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어 개념을 기술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법적인 개념, 규제적인 개념, 단속적인 개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DJI의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나 기타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로 장착을 해서 폭격을 하거나 아니면 사우디 유전에 폭격을 했던 것처럼 고정익기에 뭔가 폭탄을 장착해서 하는 그런 개념들, 이 개념들은 이미 이제 차원이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자폭용 드론들이 사실은 이게 국가적인 목적, 공익 목적, 군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거 이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 활용되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방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요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선한 드론, 착한 드론의 개념으로는 이게 파이어볼입니다. 장착해서 16개, 한 로터에 4개씩 파이어볼이 장착되어 있으니까 16개의 파이어볼이 가서 투하를 하면 밑에 있는 불을 끄는 건데요. 반대로 오늘 대드론이니까 이게 파이어볼이 아니고 밤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이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대에 16개의 어떤 밤이 장착된다면 이 기체가 동종 기체건 이종 기체건 다수의 기체로 군집 비행돼서 집단 비행돼서 하게 되면 아주 큰 위협적인 무기가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좀 알고 싶어요. 다음은 이건 좀 방어하기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지하는 순간 폭발을 내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 팀에 레이싱 드론 팀에 지금 가입돼서 레이싱 드론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싱 드론 바로 그냥 배터리만 끼워서 곡을 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비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나 RF 장비나 기타 많은 어떤 탐지 장비들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주 큰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먹고 이런 레이싱 드론으로 뭔가의 어떤 불법 행위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수단으로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우리가 대드론과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드론에 대한 어떤 개념의 그런 폭들을 좀 넓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한참 얘기할 때 대드론 장비들이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하겠느냐 하고 막 물어보면요. 제가 할게요. 얘는 미 구축함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이죠.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까지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 이게 가격 친절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한 세트에 구축함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들이 1604억짜리죠. 예, 1604억이고요. 록히드 마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해외 VIP들 있을 때 현장에 경찰하고 군은 다 이런 드론 실드를 비롯한 나머지 제모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지금 국내에 계속 이제 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게 브라이트사 장비들, 이런 장비들이 있고, 여기는 중국에서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중국에는 제모 장비들이 사실 우리나라하고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장에 배치하고 있고 하는 그런 사진들이라서 조금 한번 인용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내용들은 몇 가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대드론과 관련해서 어떤 면에 조금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탐지, 식별, 무력화를 지금 흔히 그 대드론과 관련된 3단계라고 그럽니다. 저희들 이전에 탐지 이전에 뭔가 법적으로 제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그 규제 법률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없어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 기타 법률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니셜라이징하고 좀 서제스션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탐지하고 식별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전 단계, 이후 단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또 관련 법은 어떤 법률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드론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최근에 이제 관련법에 이제 전파법이 제29조 2조에 제밍 장치들을 사용하는데, 그 기존에는 전파법상 어떤 제모를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제품을 만들어놔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그 제모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최소한 전파법 벌칙 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전파 기관 통신에 영향을 미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나머지 그 이외에 개인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벌칙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정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파법상 제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발의가 된 거지, 나머지 구제수단으로 발의된 법률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는 일본 법률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대드론과 관련돼서 굉장히 가십거리가 좀 있었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도에 석유 비축 시설이 있는데요. 석유공사에 석유 비축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한참 이제 사우디 유전 나오고 난 이후로 민감할 당시에 뭔가 비행 물체가 탐지가 됐다는 거예요. 경비원이. 그래서 군하고 경찰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식별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죠. 뭔가 고정익기도 아니고 뭔가 비행 물체가 떠서 들어온 것 같은데 비축기지 위에 상공을 난다. 그래서 한 이틀간 수색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거였습니다. 항공기였습니다. 항공기. 이게 무슨 말이냐.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중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항공기냐, 그다음 드론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런 어떤 매뉴얼조차, 그다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쭉쭉 제가 많은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고려사항들이 지금 국내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약하고 할 수 없으니 어떤 면에 초점을 줘야 될까? 국내 기업을 보호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앞서 제가 외국에 있는 장비들을 이제 소개를 했듯이 그 장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이기에는 금액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고 그 장비들을 사용했었을 때 어떤 실효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 해외 어떤 장비들을, 탐지 장비들, 특히 탐지 장비들을 몇백억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래서 설치 이후에 어떤 유지 관리, 품질 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훨씬 더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조금 어떤 국내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후에 드론에 대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어떤 법률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러면 대드론과 관련해서 어떤 걸 고민을 해야 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퀘스천을 좀 띄워봤죠. 여기에 나와 있는 1부터 8까지 퀘스천에 대한 답은 전부 다 노입니다. 답은 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은 지금 현재로는 답이 노지만
노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조금 바꿔가고 개선해 나가면 국내의 어떤 대드론 시장이나 대드론과 관련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마음만 보고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드론 관련법 없어요. 대드론 관련법 없습니다. 규제하는 법률 없습니다. 항공안전법의 일부 벌칙 조항만 있고 과태료 조항만 있는 거죠. 없습니다. 그다음 대테러 방지법,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가 임박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게 테러 방지법입니다. 유일하게 대드론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법은 경호실법과 전파법밖에 없어요. 전파법은 지금 이제 29조의 2, 그 부분만 수정이 돼서 제머만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법률을 참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했던 동경올림픽 때문에 그 올림픽 시설과 관련된 그 주 경기장과 그 다음에 중요 시설에 불법 드론이 비행을 하거나 발견을 했었을 때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률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적극적인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벌금 또는 기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항, 그래서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 또는 단속하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조종자가 발견되지 안 되건 이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처벌 조항이 불법 비행 말고는 없고요. 행정법상 즉시강제하다가 발생한 피해 구제할 방법 없습니다.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남을 쏠 수 없어요. 단 이 날라오는 비행이 불법 비행을 하는 드론이 실질적으로 폭발물이 포함이 돼 있다, 그다음에 가장 그 위해를 미친다 하는 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인지가 됐었을 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자력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경찰관들도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국내 기술로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카이스트에서부터 오늘 오신 분들, 기타 많은 분들이 탐지하고 무력하는 그 장비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늘 조금 아이디어를 제시를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여기는 작년 항우연에서 만들었던 자료 중에 대드론 장비를 소개했던 자료와 국내 자료를 조금 엮어 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 해외 자료들 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하는 대드론 장비들이 거의 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걸 활용해야 될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 3단계는 별도로 하고, 이제 탐지 식별 무력화 이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력화 단계에서 방어하지 못했었을 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다행히 국내에 있는 업체가 사우디까지 가서 사우디에 100억짜리 그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고, 사우디는 아랍 국가는 지금 그 중요시설이나 석유시설 이런 데에 방폭, 그다음 테러 방지되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국가 자산시설이나 중요시설이나 기타 부분에 무력화 단계 이후에 자생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폭 패널이나 이런 방법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국내 기술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 기술을 육성을 시키고, 법률과 기타 나머지 수단들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번 제 이제 발표 이후에는 우리 경찰청에서 나오셔서 드론 사고, 그 다음에 사고 원인 분석, 기타 이런 사고를 발생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단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종자, 불법 비행을 하는 사람 잡아야 되는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대드론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아닌가,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기 전에 드론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대드론을 하기 전에 사실은 드론을 먼저 알아야 되고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이해를 하고 대드론에 접근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드론 어떤 별개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서 뭔가 조금 길이 어긋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드론과 대드론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전문가들도 따로 이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경찰은 드론을 그 촉진하고 육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도 어떤 정책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반면 저희들 대드론과 관련해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런 역량도 같이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 늘 그 드론 생명을 살리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떤 드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연구를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불법 드론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도 보호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질문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저 뒤에 있을 테니까 메모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